근데 중간고사 이전 마지막이에요. 우리 가희랑 나연이 말을 좀 볼게요. 자, 다음은 덧셈군. 링에 대해서 가희와 나연이가 나눈 대화다. 가희가 링의 원소는 뺄마 n꼴이다. 근데 이거는 1을 n을 더해서 얻어지는 것들과 마이너스 1을 n번 더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다는 말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나연이가 맞아, 저번 시간에 짧게 언급된 거듭하여 연산한다 는 개념 이용하면 1을 거듭하여 연산한 것들을 모두 모은 게 G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거듭하여 연산한다 잠깐 약속했었는데 뭐였냐면, 군 있고 이제 군이 있고 여기에 원소 G가 있는데, 이거를 거듭해서 연산한 거를 이렇게 쓴다고 했죠. n은 정수.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일 때는 그냥 n번을 곱한 건데, 음수일 때는, 음의 정수일 때는 여권을 n번 곱한 거였죠. 이런 개념을 봤습니다. 그리고 G의 빵제곱은 상등원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정수라는 집합을 가희랑 나연이가 1을 n번 거듭해서 더한 n번 거듭해서 더한 이런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희가 그러면은 2를 거듭해서 연산한 걸 모으면 2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2의 배수 집합에 대한 덧셈군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랬습니다. 마이너스인 1을 마이너스 2번 거듭해서 더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근데 마이너스 2는 1의 여권을 1의 덧셈 여권을 2번 연산한 거지. 일의 덧셈 여권을 2번 연산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가 n 양수일 때는 g를 n번 연산한 거라 했었고, n이 0이면은 항정원이라고 했었고, n이 음수면은 g의 여권을 n번 연산한 거라 했었죠. 요거. 그래서 지금 가희가 2를 거듭해서 연산한 거, 2를 거듭해서 연산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2를 거듭해서 더한 거.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 그냥 2의 배수잖아? 2의 배수? 그치?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생각력에 나연이 말처럼 덧셈군은 G는 원소 1을 거듭 연산해서 얻은 집합이랑 같다. 그리고 가희 말처럼 원소 2를 거듭 연산해서 얻은 집합 얘는 2의 배수 집합이 되고 G의 부분군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렇게 군 G에서
원소를 하나 뽑아와요. 원소 뽑아와. 그랬을 때 G를 거듭해서 연산을 해가지고 만든 집합 있죠? 이런 집합에 요 G의 연산을 주면은 얘가 G의 부분군이 됩니다. 얘가 부분군이 돼요, 항상.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얘를 이렇게 써요. 브래킷이 이렇게 씁니다. 요 집합을 G의 브래킷 이렇게 나타내도록 해요. 그러면은 얘가 왜 G의 부분군인가? 이걸 증명을 해야겠죠? 아니, G를 거듭 연산한 것들을 모으면은 왜 G의 부분군이지? 이걸 증명해야겠죠? 원시근에서 보던 것? 맞죠?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부분근 증명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미미의 AB를 가져와. 미미의 AB를 가져왔을 때 AB 인버스가 G에 있으면 이걸 만족을 하면 뭔가 G의 부분근이라 했었죠? 이거 해봅시다. 아, 일단 AB가 G 브래킷에서 가져왔으니까 어떤 적당한 정수가 있어가지고 A는 G의 n번 연산한 거, B는 G의 n번 연산한 거 이렇게 써지겠죠? 왜냐면 이 브래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AB 인버스는 뭐냐면 A의 n제곱 n번 연산 그리고 B의 A가 아니고 G의 n번 연산 G의 n번 연산에 이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신발끈이래. 그거 이제 이거 배웠잖아, 요거. 여건의 성질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얘는 사실 G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여건이잖아요. 또는 여건이 n번 곱해진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각각 여건을 시켜주면은 결국에는 얘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G의 n-m 이렇게 되겠죠? n-m. 아, 근데 n-m도 정수잖아. n-m도 정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G의 몇 번 연산한 G를 몇 번 연산한 그런 꼴로 써지기 때문에 다시 요 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시 요 집합에 들어가요. 그지? 저 그랬더니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A, B가 G 브래킷에서 임의로 줬다고 했더니 A, B 인버스가 G 브래킷에 들어가죠? 해서 지금 이렇게 주었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해서 G 브래킷은 G의 부분군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요 원소 G로 G에 의해 생성된 부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G를 거듭해서 연산한 그런 원소의 모임은 항상 G의 원소가 되는데 얘를 G에 의해 생성된 G 부분군 이라 하고 간단히 G의 생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그 가희랑 라연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가연이가 말했던 거는 가희가 말했던 거는 요 1의 생성 1의 생성은 1을 n번 연산한 건데 얘는 G랑 같았고요. 그리고 이 브래킷은 2를 n번 연산을 한 건데 그건 G의 부분군이었죠. 이렇게 이제 부분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정의를 했느냐? 이걸 왜 정의했냐? 갑자기 이제 위수라는 개념 때문인데 위수 오늘은 위수가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위수라는 거는 영어로 올더라고 하는데 올더 위수는 군의 위수도 있고 원수의 위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군의 위수가 있고 원수의 위수가 있어. 근데 이 원수의 위수를 할 때 방금 배운 개념이 필요해요. 자, 먼저 군의 위수란 뭐냐? 군의 위수는 되게 쉬워. 군의 위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군이 있을 때 이 군 G의 위수라는 거는 G의 원소의 개수예요. G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안 어렵죠? G의 위수는 군의 위수란 군의 원소의 개수다. 선생님, 근데 G가 무한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 무한집합이면요? 무한집합일 때는 그냥 무한군이라고 하고 우리 수준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무한군이라고만 합니다. 이 무한군의 위수는 집합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한군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GN 요런 게 있지? 유한군이거는 위수를 뭐라고 말하냐고? 오더. GN이나 뭐가 있을까? 저번 시간에 했던 뮤N이 뭐였냐면 n차 단위근의 분이었죠? 요런 게 이제 이 유한군이 되겠지.
정수나 유리수 같이 무한권인 걸 훨씬 더 많이 다루지 않냐고요? 근데 우리 합동만 봐도 GN을 더 다루죠? 정수가 중요하지 않고. GN이나 GN스타 이런 거 더 많이 나오지. 그리고 정수나 유리수 이런 애들은 분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판이랑 체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단 군은 이제 학부에서 아니 일단 요 갈로아 이론 관련해서는 적어도 갈로아 이론 관련해서는 유한군만 다룹니다. 유한군만 다뤄요. 일반 사령군 같은 거? 일반 사령군도 여러분이 일반 사령군을 다루진 않아요, 여기서는. 요 수준에서는 일반 사령군은 나중에 리군 리대수 공부할 때나 나오는 친구고, 표현론이나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친구들고, 우리는 지금 갈로아 이론 관련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유한군만 배웁니다. 또 이제 요 군론 끝자에서 얘기하겠지만 군은 저번에는 인트로덕션에서 말했듯이 얘는 대칭성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근의 대칭성, 방정식 근의 대칭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근은 항상 유한계잖아. 그래서 유한군을 다룰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진다. 만약에 뭐 미분 방정식 이런 걸 다룬다.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이 유한계가 아니죠. 아니면 만족하는 방정식이라는 게 되게 함수로 나올까, 함수로? 근의 대칭성인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n차 방정식이라서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만 다루는 거고, 나중에 미분 방정식을 배운다. 뭐 리군 리대수 등등. 이럴 때는 근이 이제 무한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한군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유한군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군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유한군이면은 뭐 성질 쉽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유한군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위수의 뜻 다들 알겠죠? 어떤 뜻인지?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 서스템, 뭐 C의 곱셈군 뭐 이런 거는 전부 무한군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전부 무한군이고, 지에는 위수가 n인 군이죠. 위수가 n인 유한군이고, 우리 뮤엔도
미수가 n인 유한군이 되고요. 근데 지인 스타는 뭘까요? 지인 스타는 미수가 몇이라고 해야 돼? 미수가 파인이죠, 파인. 미수가 파인. 미수가 파인 유한군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들 놓치는 포인트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음, 군의 위수는 알겠죠, 뜻을? 지의 위수? 자, 그럼 이제 원수의 위수는 뭐냐, 원수의 위수. 원수의 위수가 뭐냐. 자, 어떤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의 원소예요. 자, 그러면은 요 원소 지의 미수란 뭐냐? 지의 미수란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방금 배운 거 있죠? 방금 배운 거? 지의 생성? 지의 생성은 군을 이룬다 했잖아. 지의 부분군이라 했죠? 항상 지의 부분군이라 했어. 요거의 요 군의 미수로 정의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C의 곱셈군. 브레이크 벗긴 거밖에 없는데 다시 정의 아니요? 이거는 원소잖아. 이건 원소고 이거는 군이죠. 이게 의미가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미수를 이 지로 생성된 군의 미수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무한군이야. C 곱셈군은 무한군이 되고요. 그 다음 요거의 부분군 S1 단위복소수의 군이었죠. 얘도 무한군이 됩니다. 그리고 뮤n은 미수 n인 유한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할 수 있다. C 곱셈군에서 원소, 자, 2의 n분의 2파이 i라는 원소를 가져옵니다. C 곱셈군에서. 자, 얘를 가져오면 2의 n분의 2파이 i의 미수를 생각할 수 있다. 2의 n분의 2파이 i라고 하는 이 복소수의 미수가 뭐냐 라고 한다면 이게 뭐라고? 이게 정의가 2의 n분의 2파이 i의 생성된 부분군의 미수로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야? 2의 n분의 2파이 i를 이거를
K번 거듭 연산을 해서 만든 군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UN이잖아. 그쵸? 이게 N차 단위근의 집합이 되잖아요? 이 되다 보니까 그니까 2의 n분의 2파이 i라고 하는 이 원소의 미수는 뮤n의 미수니까 n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됐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원소의 미수는 부분군의 미수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G의 미수는 G의 미수는 이렇게 쓰고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 그리고 원소 스몰 G의 미수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절대값 기호를 써요. 절대값 기호. 근데 이거는 이 G의 미수 이렇게 써도 되죠. 이 부분군의 미수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요거 기호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G8 G10이랄까? G12? 자, G12는 덧셈군인데 이 덧셈군의 미수는 몇일까요? 덧셈군의 미수 12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럼 내가 2의 미수가 뭡니까? 그래서 2의 미수 2의 미수가 뭘까? 그랬습니다. 이거는 2의 생성으로 만들어진 부분군의 미수라 했죠? 근데 2의 생성이 뭐냐면 2를 거듭 연산한 거였죠? 2를 거듭 연산한 거? 2를 거듭 연산한 건데 이게 모듈로 여기에서 거듭 연산한 거는 다 모듈로 10이었잖아? 여기서 거듭 연산은 전부 모듈로 12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엔 2 곱하기 G12인 거죠? 2 G12? 근데 2 G12는 우리 계산할 줄 알잖아. 원소의 개수. 이거는 12 나누기 GCD 20이죠? 해서 6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죠?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먼저 G의 생성. G의 생성은 뭐냐면 G를 거듭 연산한 거를 다 모은 부분군을 우리가 G 생성이라고 하고 G의 브래킷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이거 원식은 할 때 본 거랑 아예 똑같은 개념이죠? 원식은 할 때. 원식은 할 때도 어떤 정수의 생성이라는 거 공부를 했는데 완전 똑같은 개념이다. 자, 그리고 군이 이제
있을 때 집합치가 유한집합이면 유한권이라 하고 무한집합이면 무한권이라 한다. 그리고 유한권의 위수는 지의 원소의 개수와 같다. 라는 거. 그리고 원소의 위수는 그 원소로 생성된 부분군의 위수로 정의를 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엄청 중요한, 매우 중요한 위수의 계산. 행성이 세 번째 나오는데 다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자, 위수의 계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어떤 군이 있습니다. 군이 있고, 얘가 군치의 원소예요. 그때 D의 위수가 라지가 아니고 스몰 G의 위수가 N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의미를 잘 살펴보면 D를 거듭 연산한 거를 다 모아봤는데 D를 거듭 연산한 걸 다 모아봤는데 서로 다른 거를 가져오니까 N개라는 거죠. 이거는 G의 생성의 위수기 때문에 G를 거듭 연산한 거를 다 모아봤는데 N개밖에 없다는 거지. N개밖에. 서로 다른 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쟁원 G, G 2번, G 3번, 땡땡땡 해서 G N-1번까지 한 것만 있다는 거야. G의 생성이. 이런 뜻이겠죠? 여기까지 인정? 원소 G의 위수라는 거는 원소 G의 위수가 N이라는 거는 G를 거듭 연산한 게 거듭 연산해서 다 모아봤더니 서로 다른 게 N개밖에 없다는 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얻을 수가 있냐면 요 G의 위수가 N이라는 건 G의 K승 K번 연산을 해서 만약에 항정이 됐다고 하면 요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가 N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항쟁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최소의 연산 횟수. G를 계속 연산을 했을 때 다시 항쟁원이 나오도록 하는 그 횟수, 최소의 횟수가 N이라는 뜻과 같아요. K를 될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G의 생성이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G를 거듭 연산을 해서 항쟁원이 되도록 하는 최소의 그 횟수, 최소의 연산 횟수가
n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까요, 여러분? 음. 여기서 보면은 계속 G를 연산을 하면서 계속 G를 연산을 하면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최소의 그 연산 횟수, 항정원이 되도록 하는 그 최소 연산 횟수는 n이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뭘 얻을 수가 있냐면 내가 G의 I랑 G의 J가 같대요. 그러니까 G를 I번 연산한 거랑 G를 J번 연산한 게 같대. 자, 그러면은 G의 I-J가 항제원이죠. 그러니까 양변에 소거법칙하고 소거법칙, 양변에 G의 J번 연산한 거에 여건을 곱한 거예요, 소거법칙. 수거 법칙. 그러면은 G의 I-J가 항제원인데, 그러면 I-J는 당연히 n의 배수가 되겠죠? 지금 스몰 g의 위수가 n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n이 될 거고, 근데 얘가 만들어지려면은 n의 배수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될까요? 이렇게 항정원이 되려면 이게 n의 배수여야 항정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I-J가 n의 배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쓰더라? 우리가 어떤 기호를 써서 나타내죠? I-J가 n의 배수다? 1단에서 했는데 1단에서 모듈러 I랑 J랑 모듈러 N으로 합동이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우리 합동의 정의 다 까먹었니 얘들아? 왜 죽을래? 합동의 정의였죠 여러분? 그래서 G의 I번 연산한 것과 G를 J번 연산이 같으면은 그냥 얘가 모듈로 위수로 같다. 합동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떠올렸다고? 그래, 다행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그래서 G의 생성이라는 건 뭐냐면, G의 생성이라는 거는 요 G의 연산 횟수 있죠? 요 연산 횟수? 요 연산 횟수만 보면은 뭐를 이루냐면 G의 n을 이룬다. 요 연산 횟수가 Gn을 이룬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g의 m제곱의 위수 한번 구해볼게요. g m제곱의 위수. 자, g의 m제곱의 위수는 g의 m제곱으로 생성한 부분군 보면 되지? g의 m제곱으로 생성한 부분군? 그러면은 항등은 g의 m제곱, g의 m제곱의 제곱, m제곱의 세제곱, 떼드랭 이렇게 되겠죠? m제곱에 n제곱까지 해서 될 건데, 근데 이게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거랑 다른 거를 어떻게 추스릴 수 있냐면, 이 지수가 연산 횟수가 뭘 이루고 있냐면은 n-1이죠? 뭘 이루고 있냐면 n 곱하기 gn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 그치? 이 지수가 n 곱하기 gn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거에서 서로 같은 거를 쳐내려면 그 쳐내고 개수만 따져주려면은 얘는 이렇게 계산을 했으면 되겠네요. n 곱하기 gn의 원소의 개수를 세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잖아. GCD mn의 n이라 배웠잖아요. 그치? 그래서 g를 n번 연산한 이 원소는 위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n은 g의 위수였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100만 개 맞지? 그래요. 그래서 요 예시를 좀 보면 요거를 쓴 예시가 뭐가 있냐면 예시를 써놨는데 G7 스타 G7 스타 곱셈군 있어요. 자, 여기서 3 3의 위수 구해볼게요. 3의 위수 3의 위수는 뭐냐면 그냥 구해야겠죠? 그냥 1, 3, 3의 제곱 9인데 모듈로 7로 2죠? 모듈로 7로 2지? 2고 2, 3은 6이고 6, 3, 18 6, 3, 18이니까 4고 모듈로 7로 4고 4, 3, 12 5고요. 다음 5, 3 15니까 1이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1, 2, 3, 4, 5, 6 다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3의 위수는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의 위수는 6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소의 자연수, 항등원이 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3. 3은 일단 3일 거고요. 모듈로 7로. 3의 제곱. 9겠죠? 2일 거고요. 모듈로 7로. 다음 3의 세제곱은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인데 근데 6은 마이너스 1이잖아. 모듈로 7로. 그죠?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걸 양변을 제곱해. 양변을 제곱하면 3의 6제곱이 1이잖아. 그치? 양변 제곱한 거예요, 제곱. 그래서 요게 다시 항등원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최소의 횟수는 6번을 제곱해야 되는구나. 하면 1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인가요? 맞아요. 왜냐면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1에 그걸 수가 없어요. 1에 2차 인여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술에서 배우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1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1은 마이너스 1 말고는 못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1은 마이너스 1이랑 1 말고는 못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최초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 1이 최초로 나왔을 때를 찾으면 그걸 제곱하면 됩니다. 뭔지 알겠지? 마이너스 1이 최초로 나왔을 때 그걸 제곱하면은 그게 최소한 1이 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횟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6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물을 수가 있냐면 그러면은 9의 위수는 뭔가요? 9의 위수. 9의 위수는 사실 9는 여기 없죠. 9는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2의 위수인 건데 2의 위수는 뭐냐면은 9, 그러니까 3의 제곱의 위수잖아? 그쵸? 근데 3의 제곱의 위수는 방금 말했지만 요 3의 위수와 3의 위수를 요 연산 횟수랑 GCD를 해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근데 3의 위수는 6이잖아? 3의 위수는 6이고 계산을 해주면 3이죠, 3. 그래서 2의 위수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됐을까? 다시 복습을 해주면 G의 위수는 N이고 G의 M의 위수는 GCD M의 N의 N이다. 다시 말하면 GCD M의 G의 위수의 G의 위수 이렇게 된다는 거 방금 확인했죠? 지수 이게 왜 그런 거였냐면
연산 횟수가 GN을 이루기 때문에 요 생성에서 연산 횟수가 GN을 이루기 때문에 GN 연산 횟수가 GN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G에 n번 연산한 거의 생성은 지수가 연산 횟수가 m 곱하기 GN을 이뤄서 요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아주 매우 진짜 대박 중요해요, 여러분.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요 군의 원소가 있을 때, 요 G가 있을 때, 스몰 G가 있을 때, 요 스몰 G의 위수가 n이면은 먼저 첫 번째 G의 K번 연산에서 항등원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의 값은 n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고, 다음에 G의 i제곱과 G의 j제곱이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을 요 지수만 보면 된다고 했죠? 지수가 요 원소의 위수로 합되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요게 항등원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n이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였고, 자, 이걸 또 다시 또 다르게 말해보면은 요 G의 생성에 속하는 G의 거듭 연산 횟수 있죠? 연산 횟수가 GN을 이룬다는 아주 중요해.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1번이랑 2번이랑 완전 같은 말이야. 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요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요 3번 성질을 꺼낼 수 있는데, G의 K제곱의 위수는 GCD K와 G 위수의 최대 공약수 나눈 거다. G 위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G의 K제곱의 생성과 G의 L제곱의 생성, 얘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요 위수가 같은 거겠지? 위수가 같으면은 이게 같을 거예요, 집합이. 근데 얘는 GCD KN 분의 N이고, 얘는 GCD LN 분의 N이니까 이게 같으려면 GCD KN이랑 GCD LN만 같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동식을 중요하게 배웠던 거구나. 맞아요. 이거를 합동 없이 하려면은 내가 피똥을 싸겠다? 힘들겠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우리 지엔. 지엔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엔은 1의 생성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지엔은 012 땡땡땡 n-1인데, 이게 결국에는 1을 거듭 연산한, 그러니까 모듈로 n으로 1을 거듭 연산한 게 되기 때문에 1의 생성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m 곱하기 cn 있죠? m 곱하기 cn 얘가 부분분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m의 배수를 모은 거잖아요. 모듈로 n으로 m의 배수를 모은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m의 생성이야.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m의 위수는 m 곱하기 gn의 위수니까 gcd mn의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거 하나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gn 스타는 방금 말했듯이 위수가 바이 n이라고 했습니다. gn 스타는 위수가 바이 n이야? 근데 여기서 a의 생성, a가 n과 서로소일 때 요 a의 생성 있죠? 요 a의 생성 부분분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gn 스타가 어떤 r이 존재해서 이 생성과 같아지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 했었지? 요 r을? gn 스타가 어떤 r이 존재해서 r의 생성과 같아진대요. 원식은 그치? 원식은이라 한다 했었죠? 요 r을 n의 원식은이라고 한다 했었는데, 근데 원식은을 가지려면은 n이 2, 4, t의 k, p의 2pk 요런 꼴이어야 한다 했죠? 원식은을 가지려면은 이게 항상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요럴 때만 원식을 가진다고 했었는데, 그 원식을 만약 가지면은 n의 원식은이 아니면 가지면
먼저 G의 스타가 R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아래 K제곱 아래 K제곱의 위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는 뭐냐면은 GCD K의 아래 위수에 아래 위수 이렇게 한다 했지? 계산을? 근데 아래 위수는 지금 R로 생성된 부분군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군이기 때문에 전체 군이어서 이게 phi n이 돼요. 맞지? 그래서 GCD K의 phi n분의 phi n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냥 지금 우리 합동 배웠던 걸로 다 그냥 적용해 보는 거예요. 1다운에서 배운 개념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건 없어 딱히. 근데 문제 5번 풀어봅시다. 자, 법 12에 대한 덧셈분 12에 대해서 요 위수를 다 더해보래요. 위수를 다 더해보래. 그러니까 1의 위수, 2의 위수, 3의 위수를 다 더해보래요. 맞지? 자, 근데 1의 위수는 얼마지? 1의 위수? 1의 위수는 12. 봐요. 1의 위수는 12. 2의 위수는? 2의 위수는 뭘까요? 2의 위수는 6이죠? 6이 되고 3의 위수는? 3의 위수는 4죠? 4고 4의 위수는? 3. 맞지? 그래서 이게 좀 규칙이 보이는 게 12와의 GCD 12와의 최대 공약수가 12와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것들 12와의 최대 공약수 1인 것들은 위수가 12일 거야, 그치? 그리고 12와의 GCD가 2인 애들은 위수가 6이겠죠? 그리고 12와의 최대 공약수가 3인 애들은 위수가 4일 거고 이게 6인 애들은 2일 거고 12인 애는 1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선은 서로소인 거는 1, 5, 7, 1, 5, 7, 11 이렇게 되나? 1, 5, 7, 11 1, 5, 7, 11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2인 거는 2랑 2랑 10 이렇게 되나? 그죠? 최대 공약수가 3인 거는 3, 3, 9
이렇게 되겠다, 그치? 아, 최대 공약수 4인 것도 필요하네, 4인 거. 4인 거.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4인 거는 4네요, 4? 4 이렇게 되고, 최대 공약수 6인 거는 6. 6, 1, 2, 3, 4, 5, 6, 7, 8. 8도 있구나, 8. 8도 있네. 1, 2, 3, 4, 5, 6, 7, 8, 9, 10, 11 다 있다, 그치? 이렇게 되니까 미수를 다 더해주면 12가 4개가 있고 6이 2개가 있고 4가 2개 있고 4가 2개 있고 3이 2개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48 48 얘는 13 곱하기 2니까 26이네요. 2니까 얼마지? 76? 76인가요? 맞나? 나 잘 계산한 거 맞아요? 사실 11개면 생으로 더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치? 76 맞나요? 맞겠지? 6, 4, 3 그치? 이렇게 됩니다. 문제 6번 자, 법 17에 대한 곱셈군에 대해서 2의 위수랑 3의 위수를 구하래요. 2의 위수, 3의 위수 저는 문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3의 위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3의 위수 자, 3의 1제곱은 3일 거고 모듈 17로 3의 제곱은 9일 거고요. 3의 세제곱은 27인데 10이겠죠? 모듈로 17로 그 3의 4제곱은 여기에다 3 곱해주면 되니까 30 13이 되고 3의 5제곱은 여기다가 세배해주면 26 26인데 요게 9인가요? 9 모듈 17로 3의 6제곱은 9, 3 계산 잘한 거 맞나? 30, 13 9, 3 3배? 아 맞지 3배지 39니까 34 5더 5, 3, 15 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얘가 마이너스 2니까 3의 7제곱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인데 3의 8제곱은 마이너스 18이라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찾았다. 자, 마이너스 1 찾았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 3의 16제곱이 1이야. 됐지? 그래서 3의 위수가 16이란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의 위수 2의 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의도한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왔잖아,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요 사이 있잖아,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는 사실 이거를 다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것들이 나올 거야. 얘네들을 다 부호를 반대로 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그리고 3의 15제곱은 6일 거고 여기까지 되죠? 마이너스 1 나온 순간 앞에 있는 것들이 그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2의 위수 구하라 했잖아. 2의 위수. 자, 2가 지금 3의 14제곱이죠? 2가 3의 14제곱이야. 맞지? 자, 그러면은 그럼 얘는 16을 GCD 14, 16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은 8인가요? 8? 맞니? 맞죠? 그러면은 지금 3의 위수가 16이야, 그치? 16? 근데 16은 G에 17 스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3의 생성이 G 17 스타를 만드는 거지? 근데 2는 위수가 8이니까 그냥 부분분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3은 17의 원시근이고 2는 17의 원시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뭔 말 알? 맞아요. 근데 사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오일러 정리가 1이 되는 걸 아니까 이게 오일러 정리가 바이 n을 해서 1이 되는 걸 아니까 요 약수일 때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근데 3의 8제곱이 뭔지 알고 있다면 이게 또 빠르긴 하겠죠? 나는 몰라 근데. 저는 2의 거듭제곱도 가끔씩 헷갈려요. 좀 그렇고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1일 때를 먼저 구해주면 그 다음은 대칭이 된다는 거 확인했죠? 이게 거듭제곱 컴공이 좋아서 이게 31제곱은 외우고 살았다고? 1의 거듭제곱은 나도 다 외웠어. 나 한 1에 진짜 저는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까지 외웠습니다.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까지.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은 알고 있어야지. 1의 제곱까지밖에 모른다고?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이거 뭐야? 아니, 아니 뭐야 이거?
거. 이거 2잖아, 2.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문제 7번. 이랑 8번. 문제 7번은 별표를 한번 치시고, 이거는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진짜 질릴 만큼 나오죠, 단익은? 자, 제타가 이제 70차 단위근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70차 단위근 아니지? 2에 2파이 나누기 140i니까 제타가 140차 원시근이죠? (140차) 원시근인데 이게 같대요. 그러니까 제타로 생성한 거랑 제타의 k제곱을 생성한 같대. 그러면 아까 정리 있었는데 이게 미수가 같아야 돼, 그치? 미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일단 제타의 미수는 얘가 처음으로 1이 되는 거. 처음으로 1이 될 때가 140이니까 미수가 140이죠? 그래서 이제 140이고 얘는 140에 GCD K에 140인데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쵸? GCD K에 140이 1이어야 되죠? 근데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는 오일러 파이 함수로 구해주면 되지? 오일러 파이 함수 파이에 140 파이에 140 그래서 이게 뭐지? 계산해주면 27 25, 27이니까 이렇게 되나? 맞나요? 아닌가? 4, 5, 20 맞지? 그러면은 이게 곱셈 적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6인가? 그러면은 8, 6에 48? 맞아요? 그래서 답이 48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무슨 말이야? 지금 이제 복수평면에 단위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내접하는 140 각형을 그린다고 해봐요. 140 각형 그린다고 해봐. 여기에서 순서가 140과 서로소인 140과 서로소인 순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140과 서로소인 순번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로 생성한 것들이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구는 요 단위근의 집합은 요 제타로 생성한 거나 또는 제타 세제곱 이런 식으로
140과 서로소인 순번을 선택한 거. 그러니까 얘네로 생성한 게 다 똑같다는 거야. 맞죠?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140과 서로소가 아니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에 140분의 2파이 i에서 이 k가 140과 서로소가 아니라고 해봐? 한 14? 이렇게 할까? 서로서 완전 아닌 걸로? 그럼 얘는 2에 10분의 2파이 i잖아, 그치? 근데 얘로 생성을 해버리면 부분군 얘로 생성해버리면 얘가 10차 단위근이니까 10차 단위근이니까 140각형이 안 나오고 10각형이 나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서로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140각형이 아니라 10각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군이 달라지는 거지. 됐죠?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이렇게 이 서로소인 애들 있죠? 서로소인 애들? 이 서로소인 애들이 요 이제 여기서 140각형이죠? 요 140각형의 꼭지점에서 약간 되게 뭐랄까 가장 필요한 애들이죠. 필요한 애들. 그러니까 얘만이 갖는 점이라 볼 수 있겠지. 얘만 갖는 점.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다각형에서는 갖지 않고 얘만 갖는 점이라 볼 수 있어요. 꼭지점이. 그러니까 140각형만 갖는 점. 꼭지점. 그러니까 다른 점들은 더 작은 다각형의 꼭지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더 꼭지점이 많은 다각형을 생각하지 않고 더 작거나 같은 개수의 꼭지점을 갖는 다각형을 본다고 하면 이 서로소인 애들은 얘만이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요 서로소인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만 근으로 가지는 다항식이 있어, 여러분. 3 이런 식으로 제타의 k 해서 요 k가 지금 다 서로소인 거죠, 서로소. 140과 서로소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든 다항식은 항상 유리수 개수 다항식이 돼요. 다항식이 되고요. 심지어 기약 다항식이 돼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지금 요거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중요하구나. 연떠는 기약다. 맞다. 신기한 수학의 세계. 맞죠? 그리고 문제 8번. 아니, 맨에 대한 원시근이면 n의 원시근의 개수는 빠이빠이 n개다. 를 증명하래요. 잠깐만, 이거 풀기 전에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갈로와 이론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갈로와 이론으로 증명을 해야 돼, 이건. 물론 갈로와 안 쓰고도 할 수 있는데 갈로와 안 쓰면은 조금 더러워져요.
종강하면 알게 된다고? 종강까지는 아니고 갈로아 이론의 기본 정리? 따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서 소단원 3단원 정도? 그때쯤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 뭐 증명 진짜 쉬워 보이는데 그냥 전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차력으로 하면 어렵고 갈로아 이론으로 하면 엄청 쉽게 풀립니다. 이게 기약이라는 게 갈로아 이론으로 쓰면은 갈로아 이론을 쓰면 아주 쉽게 증명돼요. 전개해보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문제 8번 계속 할게요. 자, 아니 버 맨에 대한 원시근이면 얘네 원시근의 개수는 파이파이 n개다. 자, 아니 원시근이라는 건 아래 생성이 GN 스타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지? 근데 원시근의 개수는 파이파이 n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GN 스타가 전부 이제 아래 거듭 제곱으로 써진다는 거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얘네 원시근을 그러니까 어떤 원시근이 있으면은 자, 만약 A가 N의 또 다른 원시근이라 해봐요. 또 다른 원시근이라고 해봐. A가 N의 또 다른 원시근이라고 하면 이미 지금 조건에서 R이 원시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R의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맞죠? R도 원시근이기 때문에 R이 원시근이기 때문에 A가 일단 N의 또 다른 원시근이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원시근이기 때문에 A의 위수는 파이 n이어야 돼, 그치? A의 위수는 파이 n이어야 돼요. 근데 A가 아래 K제곱이라며. A가 아래 K제곱이라며. 그니까 얘가 파이 n이라는 거, 그치? 얘가 파이 n이에요. 근데 이거는 GCD K의 아래 위수. 아래 위수도 파이 n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파이 n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GCD K의 파이 n이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쵸? 자, 그럼 뭐야? 그러면은 A가 N의 또 다른 원시근이라고 하면 걔는 원시근의 거듭제곱인데 걔는 파이 n과 서로 소유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몇 개가 있을 거냐면 아래 K는 파이 n과 서로소.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전부 원시근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개수는 파이 n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니까 파이 n과 서로소인 자연수의 개수니까 파이 n개가 됐지.
R은 존재한다면? R은 여기 문제 조건. R은 이제 원시근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시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N은 2, 4, PK, PK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요.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원시근이 존재한다면 원시근의 개수는 5인 게 됐죠? 괜찮죠? 아, 좋아요. 와, 10시 반에 끝났어. 이게 몇 년 만이야? 제 시간에 끝나는 게 몇 년 만이야, 진짜로. 수업 끝. 아, 이제 여러분, 한 달 동안 이제 교수님 유배 갔다 옵니다, 여러분. 연고달 이거야. 연고달. Oh, yes.